스폰지밥 속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 진 스켈럽과 진 셸리. 말 한마디로 식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유명한 음식 비평가 진 스켈럽. 사실 이 캐릭터는 미국의 실제 언론인이자 평론가인 진 셸럿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진 스켈럽의 독특한 얼굴 디자인인데요. 얼핏 보면 수염의 입이 가려져서 기분 좋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실제 진 셸리 특유의 완고한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 턱을 묘사한 것입니다. 게다가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한 콧수염과 풍성한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실제 인물과 완전 판박이 수준입니다. 장명 센스도 기가 막힌데요.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바닷속이라는 점에 맞춰서 그의 성을 가리비라는 뜻의 스켈럽으로 바꾼 디테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진 셸릿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더 투데이 쇼에서 영화책을 평론했습니다. 부수수한 머리에 화려한 나비 넥타이, 그리고 무엇보다 재치있는 언어 유희를 섞은 독설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이런 특징은 스폰지밥의 진 스켈럽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에피소드에서 진 스켈럽은 집기리아를 방문해 식당에서 염소온과 냄새가 가득했다며 시원하게 독설을 날리면서도 스폰지밥의 요리를 맛보고는 단번에 최고라는 극찬을 남기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진 스켈럽의 목소리는 실제 모델인 진 셸리 본인이 직접 더빙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패러디한 이 캐릭터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본인 특유의 말장난 섞인 대사들을 직접 소화해냈죠. 2010년에 은퇴한 진 셸릿은 현재 99세의 나이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 스켈럽 역시 시즌 15 AI 로봇과의 뉴스 대결 에피소드에서 엑스트라로 짧게 얼굴을 비춘 이후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그의 독설을 다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두 번째, 카퍼와 파커. 네드와 돈칼치들 밴드를 관리하는 전문 매니저 카퍼 대령입니다. 사실 카퍼 대령의 모티브는 바로 1950년대부터 20여 년간 음악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매니저를 맡았던 실존 인물 톰 파커입니다. 이름부터가 카퍼와 파커로 굉장히 비슷하죠. 카퍼의 명함이나 본인 소개를 보면 대령이라는 호칭을 쓰는데요. 이건 역시 톰 파커에게서 따온 설정입니다. 사실 톰 파커는 실제 군에서 대령 계급을 단 적이 없습니다. 이 대령이라는 직함은 1948년 루이지애나 주지사였던 지미 데이비스의 선거 캠프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명예 계급이었죠. 그런데 외모를 보면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카퍼 대령의 복장은 톰 파커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관리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상징적인 하얀색 점프슈트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깊게 파인 브이넥 사이로 보이는 촘촘한 가슴털까지 영락없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이죠. 원래 톰 파커의 본명은 안드레아스 판 카위크로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불법 미립국자였습니다. 그는 군 탈영 이력과 불법 체류 신분이 들통날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탓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전 세계적인 엄청난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연 제안을 모조리 거절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죠. 작중 에피소드 초반을 보면 카퍼 대령이 스폰지밥과 징징이의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스타의 길로 이끌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톰 파커 역시 데뷔 초였던 엘비스의 떡잎을 알아보고 그의 부모님을 설득해 메이저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게 했죠. 물론 그 조건은 자신을 독점 매니저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카퍼 대령은 확실히 스폰지밥과 징징이 듀오의 시너지를 정확히 꿰뚫어본 유능한 기획자였습니다. 만약 집게사장에 회방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카퍼 대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들이 후반부에 보여준 역대급 공연을 계속 이어나가며 정말 세계적인 밴드로 성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실제로 톰 파커는 엘비스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업계 표준인 10에서 15%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려 수익의 50%라는 기형적인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엘비스가 평생 벌어들인 돈이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니 매니저 혼자 꿀꺽한 돈만 수천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어두운 이면까지 직접적으로 풍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말부를 보면 의미심장한 연출이 등장하죠. 집게사장이 카퍼 대령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때 집게사장의 마지막 동전 한 푼까지 카퍼 대령의 주머니로 쏟아져 들어가 바지가 터질 듯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마치 아티스트의 고열을 짜내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톰 파커의 씁쓸한 이면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에피소드에서는 집게사장이 공연 수익금을 카퍼 대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전부 주게 되니 이는 당연한 결과였죠. 세 번째, 슬래피와 피터 롤의 네버바지 스폰지밥 시리즈에 등장하는 기괴한 집사 슬래피, 다들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 독특한 캐릭터가 피터 롤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터 롤에는 1920년대 유럽 연극 무대를 시작으로 약 40년간 할리우드를 주름잡았던 배우입니다. 먼저 슬래피의 외형을 살펴볼까요? 무거운 눈꺼풀에 커다랗게 튀어나온 눈, 이는 피터 롤의 가장 두드러지는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슬래피가 주로 입고 나오는 정장은 과거 피터 롤레가 고전공포나 미스터리 영화에서 주로 맡았던 기괴한 캐릭터들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목소리와 이름에도 놀라운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스폰지밥의 성우인 톰 케니는 부드러우면서도 콧소리가 섞인 피터롤의 특유의 숨가쁜 말투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슬래피의 목소리를 완성했죠. May I ask you a question? I'll be right back, Master. Oh, I almost forgot. 슬래피의 본명은 라스줄로이고 이는 피터롤의 실제 본명인 라스줄로 레빈슈타인에서 직접 따온 것입니다. 성격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많으면서도 사악한 기회주의자 같은 슬래피의 모습은 피터롤레가 생전에 주로 연기했던 소심한 악당 캐릭터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고로 피터롤의 이런 강렬한 개성은 그를 북미 애니메이션계에서 가장 자주 패러디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례로 1941년작 루니툰 애니메이션 할리우드 스텝아웃에서도 그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등장해 비눗방울을 보며 내 어린 시절 이후로 이렇게 아름다운 거품은 처음이군 이라는 대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슬래피라는 캐릭터는 피터롤레가 남긴 거대한 영화적 유산을 현대적인 애니메이션 감각으로 재해석한 매력적인 헌정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동그루퍼 동그레이퍼 스폰지밥 시즌9의 200회 특집 에피소드 굿바이 게살버거입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집게사장의 엉성한 냉동 게살버거 아이디어를 단숨에 수백억 원짜리 상업 캠페인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광고 대행사의 수석임원 동그루퍼입니다. 물론 핵심 카피는 스폰지밥의 아이디어였지만요. 사실 이 동그루퍼라는 캐릭터는 1960년대 뉴욕 메디슨 에비뉴의 광고계를 다룬 드라마 매드맨의 천재 광고인 돈 드레이퍼를 패러디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동그루퍼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가 실제 매드맨에서 돈 드레이퍼 역을 맡았던 배우 존 햄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가 일하는 회사 그루퍼 고비 앤 코이 역시 원작 드라마 속 60년대식 광고 회사인 스털링 쿠퍼 드레이퍼 프라이스처럼 파트너들의 이름을 줄지어 나열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죠. 이 2017년에 방영된 200회 특집 에피소드는 방영 전 공개된 예고편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매드맨을 상징하는 고층 빌딩 사이로 정장 입은 남성의 실루엣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오프닝을 스폰지밥 버전으로 완벽하게 모방했습니다. 매드맨의 테마곡이 깔리는 가운데 돈 드레이퍼 대신 스폰지밥이 추락하는 애니메이션이 등장합니다. 스폰지밥 제작진의 센스 덕분에 이렇게 유쾌하고 훌륭한 프로모션 영상이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두 남자는 겉모습과 직업적인 유능함만 닮았을 뿐 그들이 가진 영혼의 본질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원조 캐릭터인 돈 드레이퍼는 사생활 면에서는 결함투성이의 망가진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기획하고 판매하는 제품과 광고의 진정성에 있어서만큼은 편집증에 가까운 장인 정신을 고수하죠. 그는 단기적인 이윤을 위해 얄팍한 상술로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극도로 혐오하며 언제나 진짜 무언가를 쫓는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라색 물고기 동그루퍼는 어떨까요? 그는 냉동게살버거의 원가를 극한으로 낮춰 폭리를 취하기 위해 고기 패티 대신 무려 모래를 채워넣자고 집게사장을 꼬드깁니다. 냉동게살버거 전담 홍보 모델이었던 뚱이는 결국 냉동게살버거는 모래로 만들어졌다라고 폭로해버리죠.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사업이 망하게 되어 충격을 받은 집게는 기절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 동그루퍼의 반응이 압권인데요. 돈 벌긴 다 틀렸군요. 그럼 전 이만. 쓰러지는 집게사장을 받아주는 척 하더니 아주 차갑게 바닥에 내팽겨 쳐버립니다. 그는 진정성이라곤 단 1g도 없는 완벽한 속물이자 대량 생산의 탈을 쓴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폰지밥의 동그루퍼는 원작 캐릭터 돈 드레이퍼의 유능함과 매력적인 외피만을 빌려왔을 뿐이죠. 다섯 번째, 켈피지와 케니지. 바닷속에서 아주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징징이의 우상 바로 켈피지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켈피지는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를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인데요. 현실의 케니지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전설적인 음악가인 것처럼 비키니시티의 켈피지 역시 공연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관중을 몰고 다니는 엄청난 슈퍼스타죠. 외모는 어떤가요? 길게 늘어뜨린 곱슬머리 그리고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아우라까지 켈피지는 케니지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루는 악기인데요. 현실의 케니지는 색소폰의 거장이면서 클라리넷과 플루트 연주까지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뮤지션인 반면 켈피지는 주로 클라리넷 연주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첫 등장은 시즌4의 무엇일까요 에피소드였는데요. 당시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물들 앞에서 뜬금없이 연주를 하는 게 전부였고 별다른 배경 설명도 없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캐릭터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는 꾸준히 등장하며 존재감을 키웠고 결국 스폰지밥 세 번째 극장판 핑핑이 구출 작전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켈피지가 연주하는 음악은 실제 케니지가 직접 연주하고 녹음한 것으로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의 커버 그리고
핑핑의 노래 커버를 케니지 특유의 색깔로 재탄생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켈비지는 에피소드 중간중간 카메오로 등장하거나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등 여전히 비키니시티 내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양악단 지휘자 J.K. 시몬즈. 비키니시티 교양악단 오디션에서 심사를 보더니 깐깐한 물고기 지휘자를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캐릭터의 목소리는 할리우드의 명배우 J.K. 시몬스가 직접 연기했습니다. J.K. 시몬즈는 영화 위플래시에서 천재 드러머를 꿈꾸는 주인공 앤드류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폭군 지휘자 테렌스 플래처 교수 역을 맡았었는데요. 비키니시티의 지휘자는 바로 플래처 교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오디션 당일 잠을 설친 징징이를 대신해 친구들이 먼저 오디션장으로 향했었죠. 그런데 입장하려는 찰나 한 지원자가 머리에 악기가 꽉 끼인 채 울면서 뛰쳐나옵니다. 다시 오지 마세요. 뭐야? 지휘자가 성질이 고약해. 지원자의 형편없는 실력에 극대노한 지휘자가 악기를 아예 머리에 박아버린 게 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괴팍한 지휘자의 성격은 영화 속 테렌스 플래처 교수의 성격과 매우 닮았습니다. 플래처는 제자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건 기본이고 박자가 미세하게 틀렸다는 이유로 의자를 치고 던지기까지 하니까요. 제자의 멘탈을 완전히 부숴야만 비로소 예술적 천재성이 나온다고 믿는 서늘한 카리스마가 이 물고기 지휘자에게 고스란히 옮겨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징징이의 오디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역시나 안 봐도 비디오죠. 앞서 친구들이 대신해서 연주해줬던 것 말고 실제 징징이의 환장할 클라리넷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오디션 현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결국 징징이도 앞서 나간 지원자처럼 클라리넷을 머리에 쓴 채 쓸쓸히 귀가하는 엔딩을 맞이했죠. 일곱 번째, 밥 바나클과 밥 파커. 달팽이는 내 친구 에피소드에는 달팽이 구조센터의 대표 밥 바나클이 등장합니다. 센터 울타리 구멍으로 빠져나간 달팽이들을 찾기 위해 스펀지밥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따뜻한 캐릭터죠. 이 캐릭터의 실제 모델은 미국의 방송인 밥 파커입니다. 심지어 밥 바나클의 목소리 역시 밥 파커 본인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밥 파커는 1956년부터 1974년까지 트루스와 컨시퀀스 쇼를 진행했고 1972년부터 2007년까지는 CBS의 간판 게임쇼 더 프라이스 이즈 라이트를 이끌었던 국민 MC였습니다. 작중에서 밥 바나클이 달팽이들을 구조센터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피려는 모습은 실제 밥 파커의 삶을 그대로 투영한 장면입니다. 그는 실제로도 동물권리단체 연합과 해양보호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열정적인 동물권리 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진행하던 쇼 더 프라이스 이즈 라이트의 시그니처 클로징 멘트는 Now step over here and remind you to help control the pet population. Have your pet spayed or neutered. Bye, buddy. 반려동물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세요 였습니다. 이 꾸준한 외침은 당시 유기동물 억제를 위한 중성화의 중요성을 알리며 미국 내 유기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피타와 같은 일부 급진적 단체를 지지하고 육식이나 가족 제품 사용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밥 파커는 지난 2023년 99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조니 크릴과 조니 녹스빌. 시즌9 엑스트림 스포츠 편에는 과격한 삼총사의 멤버인 붉은 새우 상남자 조니 크릴이 등장합니다. 이 새우는 미국의 스턴트맨 조니 녹스빌을 본따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성우 역시 조니 녹스빌이 맡았습니다. 둘 다 이름이 조니로 똑같고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미쳐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니 녹스빌은 실제로 제게스라는 하드코어 스턴트 코미디 프로그램의 수장이었죠.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기상천외하고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직접 소화해 전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폰지밥 제작진은 이런 그의 특징을 그대로 달려 조니 크릴에 녹였습니다. 이 녀석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건물을 부수는 등 위험한 묘기를 부리며 정신 나간 스턴트를 보여주죠. 아홉 번째, 아틀란티스의 왕과 데이비드 보이. 깊은 바닷속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왕국을 대표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틀란티스의 왕입니다. 아틀란티스 왕의 성우는 팝 음악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데이비드 보이입니다. 이 캐릭터는 데이비드 보이의 스타일을 모델로 했기에 독특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1970년대 그가 만든 가상의 외계 록스타 콘셉트인 지기 스타더스트로 활동할 때의 주황색 헤어스타일을 빼닮았고요. 실제로 데이비드 보이가 눈동자 색이 서로 달랐듯이 아틀란티스의 왕도 왼쪽 눈이 초록색, 오른쪽 눈이 파란색인 오드아이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대의 아틀란티스라는 도시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및 왕의 신비로움이 한층 강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5 스폰지밥의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편은 2007년에 공개됐는데요. 당시 스폰지밥 제작진은 캐릭터를 구상하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카 같은 신비하고 몽환적인 안내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 역할이 데이비드 보이가 딱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섭외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2006년 당시 데이비드 보이의 딸은 6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답게 집에서 스폰지밥을 즐겨보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보이는 딸에 대한 애정과 그녀가 좋아하는 만화에 아빠가 나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스폰지밥 제작진의 출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보이는 극 중에서 스폰지밥에게 이런 인상적인 대사를 남깁니다. Art is what happens when you learn to dream. 이렇게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으나 그는 2016년 69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사망하였죠. 10번째 죽음의 감옥 교도소장과 로널드 리어메이 시즌 5의 여름캠프 소동편입니다. 스폰지밥과 퉁이가 여름캠프에 가는 줄 알고 실수로 잘못된 배를 타서 임페르노 섬으로 끌려간 내용인데요. 여기서 수감자들의 기강을 잡는 하루종일 소리를 질러대는 무시무시한 물고기 교도소장이 등장합니다. 이 교도소장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풀메탈 재킷에 등장하는 하트먼 군소를 모델로 한 캐릭터입니다.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는 하트먼 군소를 연기했던 배우 로널드 리어메이죠. 그는 실제로 미 해병대 훈련교관 출신이었는데요. 원래 풀메탈 재킷에서는 배우가 아니라 군사 자문 역으로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문 역으로서 배우들에게 진짜 교관의 호통과 욕설이 무엇인지 시범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하트먼 상사 배역에 욕심이 생긴 어메이는 훈련병역의 배우들을 세워놓고 창의적인 욕설을 퍼붓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촬영해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게 보냈습니다. 이 테이프를 확인한 감독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트먼 상사 그 자체라고 확신했고 결국 기존 하트먼 상사를 맡았던 배우를 로널드 리어메이로 교체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신병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던 하트먼 군소의 위압적인 이미지가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물고기 교도소장 역할에 잘 녹아들며 훌륭한 패러디로 완성된 것이죠. 2018년 로널드 리어메이는 폐렴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지만 그가 남긴 압도적인 목소리와 카리스마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폰지밥에 등장했던 캐릭터들 중에서 실제 인물이나 특정 작품 속 인물을 모델로 했던 캐릭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